지난번에 제가 속한 바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바닥이 갑자기 잘 되기 전 징조로 모르는 사람들, 헤드헌터가 연락을 하고 사람을 뽑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잘 될 거냐를 회사 바깥에서 대충 때려 맞춰 볼 때 그 바닥에서 구인 광고가 나오고 경력사원 모집하느냐가 그 업종 상황에 대한 정말 간단한 지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정리해고를 하면 정말 그 업종 자체가 암울해지고 이제 존나 버텨야 되는 존버 시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1976년 창사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던 S-오일이 처음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S-오일이 정리업체인 건 다 아시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종종 보이는, 또는 차를 운전하면 절대 안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죠. 주유소죠. 이 주유소를 자세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유소가 우리나라에는 크게 4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정유 자회사인 SK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S-오일, 지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총 4개인데요. 이 4개 브랜드, 이 4개 업체가 우리나라 4대 정유업체입니다. 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가보면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이 가격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차에 넣는 기름은 가솔린이 있고요, 휘발유라고도 하죠. 디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넣는 경유가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넣는 LPG가 있는데, 이런 기름 말고도 가격표를 자세히 보면 등유도 팔잖아요. 이 등유는 호나우 등유도 아니고 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주유소에 보시면 이렇게 LPG, 가솔린, 등유, 경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알아보자면, 우리가 땅에서 석유 원유를 퍼올릴 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분리돼서 그냥 나와서 그냥 퍼다가 팔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 석유가 들이나 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퍼다가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꼭 땅속에 있어요. 왜냐? 이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는 압력을 받아야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땅속 깊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일단 퍼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땅속에 파묻혀 있는 석유 원유를 퍼올리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업이 있으면 다운도 있느냐? 당연히 다운스트림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퍼올린 석유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LPG, 가솔린, 등유, 경유로 나누는 걸 다운스트림 중에 정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파이너리라고 합니다. 이 정유 단계에서 석유는 끓는 점에 따라 분리가 되는데, 순차적으로 원유는 끓는 점이 낮은 제품이 먼저 나오니까 끓는 점이 낮은 제품 순으로 LPG, 휘발유, 납사,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수행하는 설비를 상압 증류장치 또는 정유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유업체의 이익은 석유 제품 판매 수익에서 원유 수입 비용, 설비 운영비, 제품 운반비 등 비용을 빼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하고, 정유업체의 이익을 결정하는 거라서 정유업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제 마진 변동에 민감하시죠. 이 석유 원유를 정유해서 나오는 것 중에 납사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안 쓰죠. 그럼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건 정유업체가 석유화학업체에 팝니다. 그럼 석유화학업체는 이걸로 뭘 하느냐? 여러 가지를 하죠. 에틸렌, 프로필렌, BTX 같은 올레핀이나 방향족 기초 유분을 생산하거나,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합성수지, 플라스틱이죠, 합성섬유, 이제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등등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요. 아, 진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만드는구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석유화학은 또 영어로 페트로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체들 정말 호황이었죠. 회사 이름에 화학 붙거나 케미칼 붙는 회사들이 다 이 업종인데, 몇 년 동안 이 업종이 호황이 되는데 정유업체는 그닥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정유업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료 공급 다 해주는데 우리는 별론데 우리한테 원료 받아가는 애들만 상황이 좋아. 그냥 우리가 석유화학업체가 만드는 것도 만들어서 팔면 우리가 이익인데 우리도 이익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만든 자료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때 몇 조 단위로 투자를 했죠. 이때 이직이라는 거를 한번 하거나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한번 올린 적이 있던 플랜트 사람은 헤드헌터들한테 연락 엄청 받았습니다. 정유 4사가 동시에 투자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 플랜트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플랜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작년 2019년에 시장에 변화가 생겼죠. 일단 수요 감소 및 공급 과잉인데, 그래서 정유 4사 전부 실적이 별로였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불리한 점이 하나가 더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63.4%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더 싼 미국산 세일오일의 수입 비중을 늘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담인데 사우디 아람코 프로젝트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해보고 돌아와서 유튜브에서 썰 푸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람코 프로젝트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눈물 없이는 서러워서 못 들을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은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계속 하자면, 아람코 지분 때문에 미국산 세일 오일의 수입 비중을 더 늘리지 못한 S-오일이 유독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정점을 찍고 주가도 내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지금까지 S-오일 희망퇴직의 뒷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The Jew dogs.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